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그리고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평택 김상곤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이 그동안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들었어요. 이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여 년 전에 질병으로 인한 몸이 많이 불편해져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2007년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을 하면서 문화복지신문을 발간도 하고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단법인 장애인 권익지원협회를 2013년 1월에 경기도 법인으로 직접 승인받아 제가 대표이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바꾸기 어렵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바꾸는 자리에 가야겠다. 정치라는 길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늘 새기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20여 년 전에 그런 큰 병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편찮으셨던 분 같지 않은데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재활하면서 이게 많이 회복이 되신 거죠, 그러면? 네.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 특히 집사람이 많이 네. 도와줘서 예. 네. 지금 야. 좋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찮으신 분들한테 너무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 받는 분들한테. 김상곤 의원님은 재활치료 받고 회복이 돼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환우분들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언제부턴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 말을 나오는 기후학자나 전문가분들이 늘 하세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지금 3년째 오늘의 기후도 여름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정책도 내놓으셨다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번 여름이 제일 덥다라는 말이 매년 맞아요. 반복될 정도로 기후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일수록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장애인 가족은 정말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존 복지제도로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못 틀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접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맞춤형 복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냉난방 연료 지원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같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데 더욱더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2부 기후 리포트 그 전에 오후 웨더 시간에 그 취약계층 냉난방비에서 특히 이번 여름 냉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김상곤 의원님께서. 또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관련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가 되시기도 했는데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이 관련 조례가 실제 경기도민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네. 우수조례 수상자로 된 건 참 저한테는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엔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는 건 저 개인보다도 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둔 정책 방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또 윤리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례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빠른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 즉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조례를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는 제도는 늘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AI 생각하면 바로 속도를 떠올리는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윤리에 관해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해요. 네. 또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이잖아요. 저희 네네. 오늘의 기후에 평택 계신 분들 종종 글도 보내고 출연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 평택이 도농 복합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도심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평택은 사실 도농도시입니다. 아하, 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 또 많고요. 그 중에서도 진이면 서탄면은 매년 여름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진이면 견살리 일대 2.3km 중앙 배수로 확장 및 정비 사업을 경기도와 평택시에 건의해서 지금은 현재 정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요. 네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노후된 용수로의 문제입니다. 네. 마살리 일대는 4, 50년 된 용수로가 곳곳에 붕괴되거나 누수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중화 방식으로 전면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예산 확보와 설계 그리고 경기도청의 사업 승인까지 모두 마쳤고요. 올해 7월 17일 엊그제입니다. 착공해서 2월 17일 12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착공을 했고요. 이제. 네네. 그리고 야망리 지역의 배수로 정비 사업도 마무리되어 침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보통 나오시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의원님께서는 벌써
추진 중 이미. 그리고 이미 착공. 이게 다 진행 시작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든든하네요. 그런데 네. 진이면 서탄면은 여름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올여름에는 지금 굉장히 비 피해가 컸는데 괜찮았나요, 평택이? 예, 평택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 평택 남부 지역에 그 기회의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번에는 잘 넘어간 것 같고요. 네. 우리 평택을 제외한 충청도나 저 북부 지역에 경기 북부 파주나 지역. 네, 예. 그 파주나 가평 이런 지역은 큰 피해를 입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원님도 저기 자원봉사 가시나요? 곧 지금 통보는 좀 전에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지역 행사가 지금 많이 있어서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분들도 지금 가평으로 그럼 자원봉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의원님께서 또 빈집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수도권에 빈집이 있나 그랬는데 평택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빈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집이 비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네. 그게 지역 주민의 안정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평택 빈집 비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2003년 기준을 보면은 약 11.2% 수준인데 네. 화성이나 수원, 부천 같은 다른 대도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 문제는 이 빈집들이 그냥 방치돼 있으면 우분화되기 쉽고 쓰레기나 불법 점유, 화재 위험까지도 생기면서 도시 전체의 가치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 실태조사, 안전점검, 그리고 주민쉼터나 공공임대주택,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빈집 문제는 단순 정비를 넘어 지역 활력 회복의 기회로 삼고 꾸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도농복합인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진짜 네. 수도권이라 해도 그 빈집을 어떻게 지역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 것인가, 주민 쉼터, 공공임대주택, 문화공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또 이건 좀 놀라웠습니다. 송탄, 평택 송탄이죠. 상공인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진짜 소상공인 출신 도의원님이신데 지금 골목 상권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IMF보다 어렵다. 뭐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도 송탄 상공인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진 못했습니다. 잠깐 활동을 하는 기간에 네. 이 도의원이라는 그 부분을 출마를 하다 보니까 네. 크게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골목 상권이야말로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상인 조직이 약하고 홍보나 모바일 결제 같은 요즘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골목 상권이 살아나려면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조성과 SNS 홍보,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같은 디지털 요소도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나 인프라 정비 그리고 지역 화폐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홍보나 모바일 결제 같은 요즘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건 좀 더 상인들이 조직력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시니까요. 여기에 디지털 요소를 더하는 데 역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도 그렇고. 네.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민생을 위해서 내가 요건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복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복지 조례를 통해서 냉난방, 어려운 저소득층과 에너지 소외계층 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왔고 노인 일자리나 복지 현장을 찾아 민원을 듣는 일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메우는 일, 예를 들어 빈집 정비와 연계한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의 고령화 대응 복지 등 이런 정책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민생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넓게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메우겠다. 그래서 이 빈집 얘기를 저희 민생의회 하면서 처음 듣거든요. 의원님한테. 네. 이런 걸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이렇게 민생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연일 이어지는 홍수와 폭염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 나가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늘 도민 여러분 곁에서 듣고 움직이고 바꾸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구 평택이라고 하시니까 겁나게 반갑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비전동입니다 하고 8505님 문자 주셨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비전동 시민께서 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상곤 의원님 명예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